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교육, 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교육 결과의 평등의 한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책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정책의 정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위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인 교복투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투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가정 기능이 악화되고,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되는 사회 통합 문제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의 저소득 밀집 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불평등 기회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핵심 문제는 바로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잘 사는 곳도 있었지만, 동네로 봤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도시화 지역에서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취약한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 그리고 고소득 사람들이 사는 데가 이렇게 뭔가 이분화돼서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저소득 밀집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이나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받을 학생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먼저 정부가 정책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지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지원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크게 5가지로 교복투는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핵심은 뭐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그리고 저소득층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만들어졌고, 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가 떨어졌고, 가정기능, 가정 배경을 살펴봤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에 어떻게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이런 기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주자고 하는 목적이 바로 교복투의 어떤 탄생 배경이자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교복투의 정의는 저소득층 영아 및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차원적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 심리 정서를 삶의 제반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학교 청소년 교육적 취약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에게 지원한다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 이런 다양한 분야, 한 분야로 교육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지원한다는 게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이 3가지가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보실 때 보면서 뭐가 중요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항상 제가 교육학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암기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이 재미없게 느껴지고, 또 뜬구름 잡는 그냥 이론적인 것이 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러한 정책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교육학 이론도 학습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복투는 교육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저소득층 계열 아이들 지원하고, 또 포인트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게 또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중심점이 학교가 돼서, 예를 들면 이 학교가 이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하면서 예를 들면 심리상담센터와 연결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문화에서 영화관과 연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의자 장점과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굳이 우리가 암기할 필요도 없고, 탄생 배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이게 교복투구나 여러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교복투를 물어보면 이게 뭘 적어야 되냐, 바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아마 적도록 문제가 이렇게 거꾸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크게 5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첫째,
학습 능력을 증진하는 활동, 즉 교육과 관련된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학습력이 떨어지니까 기초 학력이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는 활동. 둘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문화적 욕구라고 하면 뭐 체험학습, 그다음에 또 체험학습 중에서는 문화체험, 진로체험, 다양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셋째, 심리정서적 발달. 이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동들한테.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계속 연계를 하고, 그리고 부정학생에 대해서 뭔가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 멘토링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 정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학교가 지금 보면은 가정과 연계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또 지역사회에 연관돼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왜 브론펜 브레너가 했었을 때 생물 생태학적 이론에서 중간 체계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학교 중심점에 대해서 이게 바로 브론펜 브레너의 또 중간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중심이 돼서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넷째, 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활동. 복지사업도 중요하다. 이 복지사업은 뭐냐면 뭐 건강검진 지원해 준다든지, 아이들에게 뭐 신체 이렇게 지원해 준 거죠. 아니면 학습 준비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 뭐 방과후 교실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학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지랑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학습은 이 아이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도 들을 텐데 방과후 학습 따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복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5번째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뭐 예를 들면 학부모 연수, 그 다음에 또 교사들에 대한 연수,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그 다음에 교사학습 자료 개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보육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죠. 즉 교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부모님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활동들을 지원해 주면서 이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교복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냐?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서비스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사 우선 지역 내 학교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간다면 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겠죠. 다른 뭐 영화관이나 예를 들면은 다른 심리 상담 센터가 그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훨씬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기 개입을 통한 출발점 평등 고용을 통해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달랐을 때 우리 역차별로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평등, 가정 배경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이들이 롤스의 원칙에 따랐을 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까지는 학교가 해줘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학습 프로그램 예시를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5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습부터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그리고 뭐 목표는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 하나씩 정도만 여러분들이 예시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습과 관련된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든지,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 대한 학습 지도를 따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문화체험을 위해서는 체험학습, 특기 적성학습을 지원해주는 것, 심리정서를 위해서는 개별 상담, 가정도 방문해주고, 그 다음에 뭐 멘토링도 해주는 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건강검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사, 사업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도 연수하고 교사도 연수해서 이런 사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교육 결과의 평등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실행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학교라고 딱 선정된 것 자체가 낙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곳에 사니까 이런 지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런
저소득층 이 다니는 학교라 이거 교복들을 딱 시행하게 되면 저 학교는 저소득층이 다니는 학교라고 해서 중상층 부모들이 그 학교 절대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 학생도 낙인감에서 위축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그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차별을 보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낙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정적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족한 지역 그 사회 자원과의 연계.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학교가 중심이 되지만, 그런데 이런 심리 정서 무자적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학교 수요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정말로 교육 결과 평등을 단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 강의에서는 뭘 할 거냐? 저와 함께 기회균형 선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기회균형 선발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